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흡수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무슨 회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아야 투자를 하니까 무슨 회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영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업보고서 읽는 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고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무제표, 회사의 장부들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세부 항목들은 디테일하게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룰 만한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들 다 다룬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해야 될 얘기는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치평가를 하려면 먼저 가치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으로도 유명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한테서 가치 투자를 배웠다고 하죠.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창시자이고 여러 가지로 유명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MBA 강의도 하셨고 개인 투자 회사 만들어서 투자도 성공을 하셨고 이제 가치 투자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한 CFA 시험의 이제 창립을 제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엄은 주식 투자의 이제 구약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이블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딱 봐도 두껍죠. 이게 두께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대학교재로 쓰인 책인데요. 이 책이 버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각 판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엄청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근에는 아마 읽으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헤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실제로 그레이엄이 이 책을 냈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이 그 책을 이제 나중에 요약본으로 좀 쉽게 좀 필요한 것만 좀 발췌해가지고 쓴 책이 현명한 투자라는 책입니다. 현명한 투자는 워낙 유명하죠. 여기 보면 버핏이 영어로 by far the best book, 인베스팅에 대한 베스트 북이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최고의 책이라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저도 이제 엄청 많이 읽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아쉽게도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전이 되게 많거든요. 막 한 6개 이렇게 여기만 봐도 좀 똑같은 책이 4개 있잖아요. 6, 7권 정도가 있는데 저도 지금 뭐 각 버전을 다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이 영어책으로 봤습니다. 요새는 뭐 번역이 잘 돼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레이엄은 아무래도 뭐 아카데믹한 사람이었으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되게 합리, 과학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레이엄의 책을 보면 진짜 무릎을 칠 정도로 표현이 명쾌해요. 저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제 그레이엄을 처음에 시작할 때 투자의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가치라는 것도 개념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절에도 투자에 대해서 막 왈가불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진짜 무릎을 쳤는데 그 구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가 나오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투자는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수익과 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행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석을 해야 되고 수익도 나야 되고 원금의 안정성도 있어야 되죠. 이거에 부합하면 투자고 아닌 것은 다 투기라고 정의합니다. 정말 깔끔하죠. 그래서 이분은 분석을 통해서 어떤 회사의 가치라는 것을 가늠하는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자, 여기 가격,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밸류는 가치죠. 둘의 차이가 뭘까요? 가격은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건 이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추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엄이 생각한 투자는 인베스트먼트는 밸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밸류란 무엇인가? 밸류는 어떠한 사실이다, 팩트다. 그리고 이 팩트는 determined by number, 숫자로 결정된다. 측정될 수 있고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에 기반해서 가치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조각이 주식이니까 회사가 이제 어떤 숫자로 설명되는 뭐 이익이 나고 이러면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물건에도 뭐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의 생각은 가치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면 그 가치보다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게 매길 때는 매도하거나 보류하고 아래에 올 때는 매수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엄은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여러 지표를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PBR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합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고 자본은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PBR이란 지표, Price Book Ratio라는 지표는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
기업의 전체 시총을 자본 총계로 나눈 것입니다. 순자산은 자본이고, 그거를 이제 종종 뭐 원래 공식은 이제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온 건데, 이게 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수로 나누면, 각각을 나누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주가를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걸 가늠하는데 내가 굳이 역산해서 주당 순자산을, 그러니까 BPS라고 하는데, BP더스 아닙니다. BPS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귀찮거든요. 왜냐면 주식수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가총액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매니저들하고 얘기할 때, 뭐,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로 올랐다 그러면은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PBR이란 개념은 시가총액을 시장에서 매겨지는 덩치가 자기의 자본하고 이게 비율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고 치면 시총이 높은 거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평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PBR이 1보다, 이거 반대가 됐네요. 그러니까 PBR이 1보다 크면 고평가, PBR이 1보다 작으면 저평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렇게 주식이 쉬운 거냐? PBR 1보다 작은 것만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할게요. 자, 그게 왜 안 되냐면, 순자산, 이제 PBR의 기본, 이제, 측정 도구가 되는 순자산, 자본 총계는, 물론 회사에서 부채를 다 빼고 남은 주주의 몫이지만, 실제로 이거를 다 이제 현금화 시켰을 때, 그 청산 가치가 순자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자본인데, 자산은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결정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몇 것들은 현금화 시킬 때 좋은 값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령 이게 옷 회사다. 그러면은 이제 유동자산에 현금도 있고, 뭐 재고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재고가 이게 만약에 옷이에요. 유행 지난 옷이야. 그러면은 팔아봐야 1,000조가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유동자산에 막 방직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기계인데 뭐 내가 이 사업 안 할 거면 그냥 고철덩어리니까 스크랩 해가지고 가격 못 받죠. 그래서 단순히 PBR이 1보다 작다고 해서 주식을 저평가 아닙니까? 해가지고 사는 것은 이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PBR이 1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샀다가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가치의 함정에 걸렸다. 밸류 트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레이엄은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재계산하고자 했습니다. 나만의 작은 순자산을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일단 그레이엄이 주목한 거는 순유동자산입니다. 현금화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건데, 여기서도 그레이엄은 유동자산 중에서도 진짜 현금성 자산만 따졌어요. 여기서 이제 부채를 뺀 거죠. 빼기 부채. 그러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정말 현금 같은 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현금, 금융상품, 이런 거, 점점점 해서 빚 다 빼.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은 회사는 유동성이 정말 풍부한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엄청 독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밸류라는 게 결국 추정이 됐으면은 밸류보다 가격이 쌀 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물건 제값 받는 게 아니고 할인받는 거니까. 근데 그레이엄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나만의 작은 순자산, 순유동자산, 그러니까 현금만 계산했잖아요. 순금만 계산했는데 그 현금의 3분의 2 한 거보다 시장에서 가격이 더 싸야 된다. 그래야만 산다. 라고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로 샀으니까 최소 이제 3분의 2 언더로 샀으니까 뭐 지금 3분의 1 정도는 이제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표를 보면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레이엄은 여기서 샀습니다. 가치보다 싸게. 그레이엄이 정의한 순자산 가치, 순유동자산에서 3분의 2를 사서 샀으면은 이만큼 버퍼가 생깁니다. 이 버퍼를 그레이엄은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고 불렀어요. 번역하면 안전 마진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 보수적 가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버퍼를 넣어서 산 거예요. 그러면은 손해보기가 정말 힘들겠죠. 이 정도 값은 그냥 무조건 먹을 여지가 있다, 수익이 날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명심하셔야 될 단어는 이제 가치투자는 가치평가, 그리고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보다 싸게 사는 안전마진. 이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레이엄은 이제 단순히 PBR만 본 거 아니고 이것저것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아요.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PBR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이 정의했던 보수적인 의미의 순유동자산과 안전마진의 개념도 알아봤죠. 자, PBR이라는 지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금융시장에서 어떤 회사의 저평가 여부를 가늠하는 어떤 좋은 기준으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차차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다른 지표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표들의 응용, 그래서 가치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